서준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규칙적인 리듬.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숫자가 맞으면 진행하고 맞지 않으면 멈춘다. 감정은 변수였고 변수는 위험이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준혁은 이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 한지아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학교는 지방인문대 졸업했습니다. 집안은? 민우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침묵이 준혁에게는 답이었다. 복지시설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아는 계약직이라고 했나?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민우야. 준혁은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나는 내가 사랑에 빠진 걸 비난하는 게 아니다. 다만 현실을 봐야 한다. 불안정한 삶은 결국 가족 전체를 흔든다. 특히 아이가 생기면 더 그렇지. 아버지는 사람을 숫자로만 보시는군요. 민우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준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정은 한다. 그럼 직접 만나보세요. 지아를 보시면 만나봐야 뭐가 달라지겠느냐. 사람은 만남에서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준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다. 저렇게 단호한 표정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다. 한지아. 구립도서관. 화요일 오후. 확인은 직접 해야 한다. 그것이 준혁의 방식이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들어간 도서관. 준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코트를 꺼냈다. 1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회색 코트. 그는 거울 앞에 섰다. 평소의 맞춤 수트 대신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래야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다. 화요일 오후 구립 도서관은 조용했다. 준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대출 데스크 뒤에 젊은 여자가 보였다. 한지아. 사진으로 확인한 얼굴이었다. 저기요. 준혁이 책 한 권을 들고 다가갔다. 이 책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요. 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회원증 있으세요? 없는데 오늘 바로 빌릴 수는 없나요? 회원 가입 먼저 하셔야 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5분이면 돼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급한데 그냥 빌려주면 안 되나요? 내일 돌려드릴게요. 지아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다른 직원이 옆에서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규정상 안 되지만 대신 읽기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마감이 6시라 2시간 정도 시간 되세요. 준혁은 일부러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복사는요? 참고도서라 복사는 안 돼요. 대신 사진 촬영은 가능합니다. 플래시만 끄시면요. 귀찮은 규칙이 많네요. 불편하시겠지만 이용자 모두를 위한 규정이에요.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필요하신 부분만 사진 찍으시면 집에 가서도 보실 수 있어요. 준혁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았다. 대신 지아를 관찰했다. 5시 50분. 마감 10분 전 준혁이 다시 데스크로 갔다. 저기요,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옆에 다른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마감 시간이라 내일 다시. 괜찮아요. 지아가 끼어들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준혁은 복잡한 질문을 던졌다.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아는 컴퓨터를 켰다. 정확한 답은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정리해서 문자 드릴게요. 준혁은 명함을 받았다. 손글씨로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도서관 문을 나서며 준혁은 생각했다. 친절은 받다. 하지만 책임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럴 수 있을까? 그는 내일도 오기로 했다. 한 번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상황은 더 어려워져야 한다. 사고는 가장 바쁜 날에 일어난다. 토요일 오전 도서관은 북적였다. 지역 독서 축제와 겹쳐 방문객이 평소의 3배는 됐다. 어린이 열람실에서는 동화 구연이, 강당에서는 작가 강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준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눈은 지아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회원증을 잃어버린 노인을 안내하고 프린터 오류를 해결하고 아이들 소란을 정리했다. 그때였다. 한지아 씨. 관장실에서 부관장이 나왔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전자자료 구독이 왜 끊긴 거야? 지아가 황급히 컴퓨터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접속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내가 마지막 확인자였잖아. 예산 신청서에 내 도장 찍혀 있어. 준혁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멀리서도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용자분들께 먼저. 지금 변명할 시간 있어? 부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올해 예산에 갱신비가 빠져 있어. 내가 누락시킨 거야.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방문객 몇몇도 상황을 눈치챘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다. 우선 공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타자는 정확했다. 5분 만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갔다. 전자자료 일시 중단 안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체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아는 다른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무료 학술 데이터베이스 목록, 사서, 추천 도서 목록까지 정리했다. 준혁은 그 화면을 지켜봤다.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이용자 불편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공지를 마친 뒤에야 지아가 부관장에게 말했다. 예산안은 제가 검토했지만 최종 승인은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서류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내가 놓친 거잖아. 네. 제 실수도 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건 개인 실수가 아니라 확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재발 방지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부관장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돌아섰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다시 자리로 돌아가 대출 업무를 계속했다. 준혁은 신문을 접었다. 손해를 먼저 계산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사람의 불편을 먼저 계산했다. 그것도 자신이 비난받는 순간에 그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자신의 기준이. 월요일 아침 준혁은 다시 도서관에 갔다. 이번에는 일부러 지아가 근무하는 시간을 피했다. 하지만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이 눈에 들어왔다. 전자자료 구독 중단 관련 사과문. 준혁은 공지문을 읽었다. 그리고 미간을 찔렀다. 담당자의 부주의로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아가 쓴 게 아니었다. 문체가 달랐다. 누군가 고쳐 쓴 것이었다. 저기요. 준혁이 데스크의 다른 직원에게 물었다. 이 공지 한지아 씨가 쓴 건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부관장님이 수정하셨어요. 원래 내용은 좀 달랐죠. 어떻게 달랐는데요?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씨는 개인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고 썼어요.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출했고요. 근데 부관장님이 전부 지우고 개인 사과문으로 바꾸래서 준혁의 입술이 굳었다. 오후 늦게 준혁은 복도에서 지아와 부관장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한지아 씨, 계약 기간 끝나는 거 알지? 이번 건으로 평가가 좋지 않아. 제가 제출한 개선안은 검토하셨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고를 냈다는 게 문제지. 지아가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지문은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뭐? 제가 쓴 내용대로요. 개인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 방향으로. 지금 내 처지에 그게 중요해? 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짓으로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담당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요. 부관장은 비웃듯 말했다. 알아서 해. 대신 계약 연장은 기대하지 마.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저 여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단단한 사람이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것을 지키는 사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준혁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자신의 명함. 서준혁. 대표이사. 평생 사람을 학벌과 직업으로 재단해왔다. 숫자와 조건으로 가치를 매겼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의 단단함은 이력서에 적히지 않는다. 준혁은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섰다. 이제 할 일은 하나였다. 사과하는 것. 아들에게 그리고 한지아에게. 준혁은 아들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평생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무릎을 꿇는 기분. 아버지. 민우가 문을 열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준혁은 가방에서 낡은 코트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뭔데요? 내가 입고 도서관에 갔던 옷이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서관이요? 준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변장하고 도서관을 찾아갔던 일. 일부러 어려운 요구를 했던 것. 지아를 시험했던 일주일.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모든 순간들. 미안하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의심했다. 조건으로 사람을 재단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다. 학벌, 직업, 안정성. 그게 사람을 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혁이 코트를 만졌다. 한지아 씨는 내가 평생 못 본 걸 보여줬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것을 지키는 것.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것. 아버지, 내가 부족했다. 내가 옳았어. 준혁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지아 씨를 만나고 싶구나. 제대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지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준혁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아 씨, 사과할 게 있습니다. 예. 준혁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고백했다. 자신이 도서관을 찾아간 이유, 지아를 시험했던 것, 모든 것을.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결론은 내리셨나요? 내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습니다. 사람은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더군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지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불안정합니다.
계약직이고 다음 달 연장도 불투명하고 집도 전세고요. 압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준혁은 민우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가족은 조건으로 맞추는 구조가 아니더군요. 준혁이 말했다. 사람을 선택하고 지켜내는 결심이더군요.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처음으로 알았다. 가장 단단한 가족은 완벽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낡은 코트를 옷장 깊이 넣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옷이었다.